안녕하세요, 순천 시민 여러분. 정원의 도시 순천의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는 도깨비입니다. 이게 순천에서 그 사장이 계속 바뀌었나요? 아니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순천교통이 여 사장님이 맞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맞아, 저기 맞아. 그래가지고 여 사장님이 있었는데 그쯤에 저기 해가지고 지금 현재 아버지겠죠? 이 사장이 은행빚으로 이제 순천교통 인수를 하는 거예요. 거의 무일푼으로. 아, 예전 그 여사장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바뀐 거죠. 그게 이제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예, 그렇게 시작하고 이제 순천교통 그래도 형식적으로 해도 동신교통하고 같이 있었고 그때 광양에서 들어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 시민들한테 예민한 문제를 한번 맞았던 게 공동 배차제 문제가 있었어요. 특정 노선, 돈 잘 되는 노선에 대한 그런 것을 공동 배차제 싸움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시민단체도 좀 관여를 하고 이러면서 그 문제가 한번 있었고 여하튼 그 순천교통이 그 뒤로 와가지고 동신교통도 인수를 해요. 아, 그렇구나. 그러고 지금 벌교에 88번이 또 다른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도 인수를 하는 거죠. 그럼 광양교통은 어떻게 해요? 광양교통도 제가 어디서 찾아본 바로는 거기도 지분이 여기 순천교통 걸로 아, 알고 있어요. 와. 그럼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상당히 궁금하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정확히 순천은 민영화죠. 민영제, 중공영제, 공영제 과정이 있는데 단계가 순천은 대놓고 순천시에서 돈을 그렇게 250억 이렇게 밀어주면서 실제로 부대 비용까지 하면은 거의 뭐 300억 수준의 연간 비용이나 1년에 250억씩 나가네. 예, 200, 순천교통 거의 직접 지원 250억이고 그때 부대 비용 있잖아요. 버스 정류장이니 뭐 관리 그 관제 시스템이니 뭐 기타 비용들이 해가지고 또 상당히 들어가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 사업만 6억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버스 정류장 하나에 1,000만 원이라고 보면 1년에 60개를 새 걸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순천시 버스 정류장이 깨끗한 이유가 좀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약간의 본질 외에도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얘기. 그러면 그것은 버스 정류장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은 또 순천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그것을 위탁을 하는 업체가 있죠. 아예 그 회사가 해마다 그 정도의 비용을 계속 받아가는 거죠. 아니, 전 요새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 버스 정류장을 닦고 청결 유지하고 그거 하시는 분들이 다니시더라고요. 이거 시에서 한 거 아닌가? 노인 일자리 장소. 그러면 물로 영역에 포함될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그것을 시에서 하는 거잖아. 예. 시에서 하는 건데 그래도 유지관리비로 따로 준다는 거야? 아니, 그 시설 관리. 그러니까 그 정류장을 새로 하거나 교체하거나 이런 것을 그리고 오래된 정류장을 새 모델로 교체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이 하는 거. 유난히 순천이 겉보기에는 잘하고 빠르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그만한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건 나도 그래도 이제 재밌는 상황이 허석시장 때만 해도 허석시장이 공원에서 180억이라고 밝혀요. 이게 잘 얘기를 안 해. 희한하게 왜 예산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개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아쉽다고 부끄럽다고. 근데 허석시장이 이제 공원에서 180억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때 허석시장 후반에 코로나가 와서 아니 허석시장 때 대부분 코로나였나요? 그렇지. 그렇게 하고 코로나가 끝나는 해였는데 이 순천교통이 그 뭐 시민단체랑 이렇게 의회랑 뭐 해가지고 요지가 뭐냐면 코로나 기간에 힘들었으니까 우리 돈 더 주라 해요. 그리고 목포에서 사건이 있었죠. 목포에서 우리 문 닫겠다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 파업도 하고 그리고 가스요금이 또 목포에서 연체되고 이런 과정을 보고서 순천에서도 우리도 힘들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도시건설위원장 최병배 씨가 60억 추경을 거의 묻지마식으로 하는 거예요. 60억을 더 받으려고 그러면 내 숟가락이 다 닳아져서 숟가락을 교체해야 되고 밥그릇을 교체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냥 묻지마 추경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유가 명확해야 되잖아. 그것도 과거에 힘들었다. 그때 코로나가 딱 그에 풀리는 시기라 급속하게 숫자가 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저기 상황이 뭐냐면 그 버스 많이 타시죠, 버스. 저도 많이 타는데 정말로 많아요. 그 버스 승객이 많아요. 버스도 많은데 승객도 많고 재밌는 거는 우리 100원 버스 학생들도 떼거지로 많이 탄다는 거예요. 짧은 거리도. 그러면 순천에서 1,000 학생들이 1,000 얼마죠? 그거를 다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근데 중학생. 내가 저번에 한번 기사를 해보니까 물어볼까. 그게 잘 되는 데는 잘 되는데 네. 그런 옹지나 네. 이런 데는 그냥 등차로 갔다가 배차로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많이 이제 자기네들은 이익이 이제 손해를 본다는 거야. 네. 그러니 이제 이게 좀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저는 이해했거든요. 네. 근데 나는 아까 방금 최병배 건설위원장이 60억 예산 중에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에 따른 지출내역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세금 계산서를 발급이랄지 여러 가지 지출내역 부분을 받고 확인하고 이렇게 지출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묻지마식으로 갖다 놓는데 조금 이해할 수가 없어. 그 민영제의 최대 단점이 회사를 통제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게 돈을 주면서 어떤 공무원들이 이유를 안 하고 저도 우리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1,000만 원만 받아도 그 각종 서류를 해줘야 되는데 아유, 10만 원이 뭐예요?
근데 이 앞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 저용물 관련해서도 1억 4,500만 원 부분을 감사가 야 너희들 그 지출 내역을 다오. 세금 계산서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유에 대한 그런 아까 그 중장비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이랄지 사진이랄지 이런 세금 계산서 얘기랄지 이런 부분을 보고 난 다음에 지출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많네. 그러니까 순천교통은 빠꾸를 한 번도 안 했죠. 지금 실은 빠꾸해야 될 상황이나 다름없는 게 그때 코로나 때 힘들었다는 이유로 60억 추경이 됐는데 지금 승객이 많이 늘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공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계속 해마다 줬으면 오르면 오르지. 아니 이건 감사들이 이건 어떻게 진행 안 하나? 지출이 어차피 세금이 이렇게 나갔는데 울산의 김성욱 시장도 이거 지적하더라고. 이거 아. 보니까 아. 교통버스 그것도 있구나. 나도 그래 그러면은 지금 250억 정도 된다 하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지출을 했으면은 시에서도 그걸 감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야 너희들 진짜 힘들구나 힘들면 오케이 그러면 해줄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근데 보지 않은 상태에서 묻지 마시고 어떻게 그 세금까지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몇백개 상상이 안 되냐면 그 지금의 버스 회사가 정치권하고 굉장히 가깝다는 거예요. 시민들하고 가깝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이거에 대한 공개 없이 계속 증액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승객이 그 몇 명이 탔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77번이나 71번 같은 승객이 많아요. 그럼 저기 뭐 어디 시골 같은데 외서 막 이런 데는 승객이 없잖아. 네. 그러면 그 하루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그건 인정해야 되지 않는 거야. 벽지 노선에 대해서 거기 적자를 보전해주고 그게 유류비 보전이라든가 버스를 사줘요. 그건 사주고 소위 황금 노선이라고 하는 데는 회사 수익인 거죠. 그래서 중공영제라든가 공영제 얘기가 나오는 거고. 아, 진짜 노다지네. 네. 그렇죠. 고민할 필요 없는 사업이죠. 진짜. 그리고 또 뭐 이거는 뭐 타 지역에서도 많이 나오는 사례인데 민영제에서는 그 관리자를 내 친인척이라든가 확대를 하고 내가 안에서 하는 식당이라든가 정비소 또 가스 충전소 이런 사업을 내가 또 운영을 해서 그건 또 별도로 회계로 잡아서 처리가 되는 거죠. 뭐 소위 분식회계나 뭐 회계 부서도 엄청 많을 것 같고. 그러네. 예전에 버스 회사가 현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사업이었어요. 그렇죠. 동전으로 합니다. 현금을 내가 어떻게 처리할지는 회사 재량이잖아요. 물론 동전이라 무겁긴 하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그 활동력이 좋은 회사 중에 하나였겠다. 그리고 최근에도 뭐 현금이 안 들어온다고는 할 수 없는데 굉장히 줄었겠죠, 지금은. 그래서 금호고속이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현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금호고속이었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 순천이 버스 관련한 정책을 굉장히 빠르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것 중에 하나로 보여요. 굉장히 버스 도입도 빠르고 빨리빨리 바꾸고 버스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뭐 정류장 사업만 한 6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도입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타 지역은 아예 현금 없는 버스를 선언을 합니다. 근데 순천은 또 그런 거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시민 불편을 이유로 도입 안 해. 현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250억이면 다른 동 하려고 250억이면 버스가 몇 대나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순천에 170여 대를 190여 대? 190여 대면 1년에 예산 들어간다. 그리고 재미난 계산이 1년에 10억이네? 우리 10억이 넘네요. 쓰레기도 톤당 처리 비용이라는 게 이런 게 객관적으로 다른 지역에 왜 조금 더 높으면 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야, 1일당 각 지자체 지원 금액이 있어요. 버스 한 대당 지원 금액. 이게 제가 예전에 여수라든가 직접 통화하고 물어봤을 때는 순천이 상당히 높은 걸로 계산이 돼요. 네. 예, 뭐 하루에 한 대당 순천이 35만 원, 36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타 지역은 타 지역하고 10% 20% 가까이 차이가 나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왜 그러지? 그럴 만한 차량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네. 그러면은 뭐 순천시 기사들이 안전운전을 위해서 훨씬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든가. 그거지. 근데 기사들 임금도 대기업이 대도시라든가 타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다. 오마이. 또 낮지 뭐 그렇다고 낮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 뭐 타 지역보다 더 주는 상황도 아니라는 거죠. 아까 1년에 들어가는 비용 250억? 예. 250억에다가 110대. 170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순천 교통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동신교통까지 다 합쳐서. 네. 그러면 우리 잠깐 버스 얘기 나왔는데 택시는 보통 문제인가요? 지금 택시는 정확히 대중교통이 아니라서 지원할 근거가 약한 거죠. 대중교통이 아니면 택시가 나중에 예. 50개. 아니 그것도 저도 뭐 안지 얼마 안 됐고 택시를 지원할 근거가 약한 거죠. 여기 1억 4,700 정도 되는데 이거? 이거밖에 안 되나? 170대면은 1억 4,700 정도 나오네? 버스 한 대당? 그 정도 나오죠. 버스 한 대당. 1년에 170대. 지금 250억이잖아. 250억 1년에 그러면은 1억 4,700 정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버스 운전기사들이 그가 가지고 있는 연봉은 1억이 안 될 것이고 그러나 인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야 되겠네. 근데 이거 250억은 순수하게 순천시에서 지원한 거고 그다음 시민들이 내는 금액 부분은 자기들 도점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 전에? 그거는 진짜 명확하지 않잖아. 네. 수입이. 응.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는 사실 솔직하게 어떻게 찾아야지 모르는 거지. 아니, 그리고 지금 공개돼야 되는 것이 현금 수익도 일정하게 용역을 통해서나 실제로 데이터가 잡힐 거고요. 선수해야지. 그거는 그대로 하고 실제 카드 체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익 요것하고 비례해가지고 지금 우리 지원금이 적정한가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이런 것도 안 살펴본다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게 재미없으면 혼납니다. 노광규 시장 얘기예요. 그래. 노광규 시장 얘기는 항상 재밌잖아요. 응. 그 작년 3월에 노선 개편을 시도를 합니다. 노선 개편. 예, 노선 개편을 왜 우리 노광규 시장이 그 노선 개편을 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개편을 하지? 그래서 간선 지선인데 간선은 크게 돌고요. 지선은 세부 노선 마을버스 같은 거잖아요. 그거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도 간선 지선이라는 체계가 당연히 버스의 기본 체계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왜 노광규 시장이 도입을 하려고 해서 기특하기도 하고 의심도 들었는데 결론은 버스 회사 수익이 훨씬 더 늘어나는 구조였던 거죠. 그렇게 하면 예. 왜냐하면 우리는 환승을 하면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환승을 더 늘리는 거였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별량 주민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그동안 8번 또는 10번 타면서 잘 다녔는데 그 중간에 끊어가지고 버스가 12번 들어오는 게 뭔 의미가 있냐. 나는 그냥 타던 대로 아래시장까지 나가겠다. 근데 성암대에서 내려서 환승하라는 거예요. 불편하지. 불편하죠. 그러면 할머니들이 이제 할머니들 짐 들고 장에 왔어. 왔는데 중간에 또 내려야 돼. 그건 아주 아니 근데 대중교통은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바꾸는 이유를 명분이 있어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명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노광규 시장이 그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 반발로 후퇴를 합니다. 그 정책을 실현을 못해요. 그럴 때도 있어요. 네, 노광규 시장이 물러선 사례죠. 어마어마하게 반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더 돌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뭐였다고 생각하냐면 무료 무상화랑 요 노선 개편이랑 시민들의 설득하는데 같이 가야 된다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뭐였냐면 전량을 놓고 봤을 때 청와대에서 환승하고 돈만 한 번 더 내는 거죠. 조금 한 대 두 대 더 오는 거 가지고 돈 더 내는 거죠. 아유. 근데 그거를 시민들이 모를 것 같지만 시민들도 다 알죠. 이게 초등학생들이 지금 100원 버스 하고 있잖아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100원 버스라고 우리 용담동 같은 경우도 보면 한정거장 건널 때 애들이 타요. 근데 거기다가 물론 초등학생도 배가 고프거나 그럴 때 있으면 한정거장 타야 되겠죠. 근데 요것은 알려줘야죠. 우리 엄마 아빠가 세금으로 그렇지. 1,300원씩 내주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줘야죠. 그런 거 아이들 날릴 필요가 있어. 근데 또 버스 기사들한테 애들이 혼나요. 이놈 새끼들 막 그래가지고 혼나. 왜냐면은 너희들 100원 내고 탔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장난치거나 이러고 안 들어가면 혼나요. 근데 애들도 엄연히 1,300원 내고 타는 거예요. 주요한 고객이에요. 돈으로도 절대 적게 내는 손님이 아니에요. 근데 애들은 100원 내고 타니까 쫄아가지고 말도 못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노광규 시장이 그 했었는데 중간에 그 토지 매입을 다 했다. 정거장에다가 그 주민 의견 수렴을 안 하는 상태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 토지를 다 이게 환율 전기장? 예. 가는 정거장 그쪽에 토지를 다 매입했단 말이에요. 예, 환승센터를 만들고 거기다 시설을 또 엄청 투자를 했죠. 제가 가본 데는 청와대 거기가 제일 크게 돼 있고 그다음에 해룡도 환승센터는 기존 정류장을 좀 크게 만들고 시설을 더 보강했었고요. 근데 그 환승센터 얘기는 허석시장 때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아마 허석시장이 어느 정도 추진해놓고 노광규 시장 때 마무리가 될 뻔한 사업이었던 거죠. 근데 그것도 환승센터의 개념 접근성도 좀 굉장히 운전기사 입장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예전에 이용난 거니 그거 이야기 했었어요. 맞아요. 네, 그 얘기 했었어요. 근데 이게 민영 부분하고 중공영 부분이나 이것을 다 타지역하고도 한번 인류가 비슷한 인구를 가지고 있고 비슷한 어떤 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쪽을 공용으로 봤을 때 비교를 한번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250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것도 분석을 좀 해야 되겠네. 예,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공영제로 하면 그리고 실제로 그 청송이라는 도시가 제일 먼저 군이죠. 청송군이 제일 먼저 민영화를 한 한두 번째 회사인데 이렇게 중요한 얘기하는데 못 보라고. 지금 고기가 넘어갑니까? 네? 먹고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 사진 찍을 때 필름이 아까워서. 근데 그 우리 중앙자원수당센터에 그것도 있잖아요. 그게 감사 넣었잖아요. 감사 넣었었는데 전라남도 주민감사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게 쓰레기가 어디로 먼저 가냐면 왕기동으로 먼저 가요. 거기서 이제 가가지고 그것이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주암으로 가요. 근데 여기서 주암으로 갈 때 개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 개근을 딱 해야 되잖아요. 무게를 다 해야 돼요. 무게를 딱 달아가지고 이것이 또 저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도 무게를 딱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전산상에 아주 엉망이 나는 거야.
이게 이제 무게가 달라요. 여기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제가 봤는데 저기 가도 그냥 중량이 늘어나 버렸네. 그러니까 어쨌든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들은 우리 이 정도 중량을 가지고 했어요라고 순천시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우리 근데 중량 엄청 많이 했다는 거야 일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조작 얘기가 비슷한 거예요. 이거. 아니 그것을 좀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느냐고 일부러 멋있게 보려고. 근데 우리 불과 한 몇십 년 전에 소한테 물을 먹이던 시대가 있었어요. 중량 늘리려고. 공량 늘리려고. 하를 때. 근데 쓰레기 이 폐기물 처리 업체가 쓰레기에다 물 좀 부숴가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거죠. 아 왜? 심지어 예전에는 흙을 막 했다는 말을. 이렇게 담아서. 아 그러면 물도 아까우니까 물만 싣고 갔다가 다시 들고 나와요. 물을 하고. 그 중요한 부분 있잖아요. 아니 우리 개인 사업자도 시장 조사니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하는데 그 우리 에코그린이에요? 예, 예. 거기서 사업을 준비하면서 함수율이 20%대로 나와요. 우리 일반적인 쓰레기 함수율 20%. 그것도 뭐 적은 양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함수율이 다시 45%가 돼버려요. 물이 들어갔죠. 그러면은 거기서 또 재밌는 건 물이 들어가서 그거는 개근을 해서 그 값을 받을 거 아니에요. 함수율이 너무 많아서 이제 원래 처리하라고 돈을 취해서 주는데 이 처리를 못하고 바로 묻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꽁 먹고 알 먹고 그 둥지 뜯어 불 태우고 뭐 이거 대단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자원순환센터 부분이 지금 이제 뭐 영양이 막 다 찼다느니 막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순천시 쓰레기 대란의 원인이 거기부터 터지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도 10년 쓸 용량을 마련해놨는데 5년이 못 돼서 다 차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관련 공무원들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누군가는 수익을 받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우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도 지적을 했었는데 뭐 촉방망이 징계지 뭐 징계도 없어요. 이거 시정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성대 못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고 말았어. 감사원이 그렇게 직접 말했나요? 제가 많이까 그래요. 지금까지 보면 감사한 곳이 제대로 된 감사가 없어요. 감사하라. 좀 먹으세요. 그거 하다가 갑자기 그 버스 공영제 그거 하다가 갑자기 쓰레기 넘어가는데 버스는 전문가시네 유정님이. 그죠? 버스 전문가. 환경 단체 중에서도. 제가 사람 태우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 트럭이 있었어요. 근데 놀랬잖아. 사람을 키우다 그래가지고. 트럭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선배 결혼식에 우리 그 8점 전수를 하고 있는데 선배 결혼식에 다 데리고 가야 돼. 그래가지고 트럭에다가 그 1.2톤 트럭이었는데 23명을 태우고 간 거예요. 그것도 고속도로를 통과해서 포장 둘러쓰고. 그거 이제 법 위반이다. 그렇죠. 지금 같았으면 이제 잡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생각해 뜨끔한데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를 가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불법을 할 게 아니라 버스 운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대하자마자 버스 기사를 합니다. 지금 면허증을 따가지고. 그래가지고 안양에서 그 서울 잠실 올림픽 가는 것까지 처음에 마을버스로 시작해가지고 좌석버스까지 이렇게 해요. 거기서 제가 마을버스의 개념을 처음 본 거죠. 거기 평촌단지에 그 평촌단지라는 신도시가 생기면서 버스 회사가 빈 차로 계속 손해를 보고 넣는 거예요. 왜 그러지? 사람이 차니까 이제 그 돈이 되는 거죠. 그걸 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순천에 와가지고 마을버스 공약을 그 누구한테 제시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마을버스 공약을 해가지고 당선이 됩니다. 정말 그게 그리고 정확한 게 이건 팩트인 게 그분이 마을버스 공약을 하나도 뒤돌아보지 않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떨어집니다. 이 정도면 팩트 아닌가요? 누군지 알겠는데? 난 모르겠어.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또 순천에 마을버스 비스꾸름한 게 생긴 게 그 나중에 생긴 월등이나 이런 데 생긴 건 그래도 마을버스에 가깝게 가요. 근데 기존 버스는 계속 수익을 내고 있고 적자를 보전해준 노선 그대로 놔둔 채 또 마을버스가 또 돌아요 거기서. 마을버스 하나 있고 연결해주면 되잖아요. 이거 그냥 순천교통이 계속 볼륨만 전체 덩치만 계속 키워준 거예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버스에다 100원 주는데 우리 순천시는 150원, 200원 주니까 시민들이 당장 탈 때 편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죠. 버스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그게 그냥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라 다 세금으로. 그래서 저는 조금만 바꾸면 진짜 무상화 공영화 할 수 있는 단계가 우리가 버스한테 지원해주는 게 150억이라고 해요. 근데 갑자기 250억을 하자고 그러면 어디서 끌어올 거예요. 근데 이미 25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자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공영화, 무상화가 되면 저렴해지는 게 당장에 돈통 없죠. 돈통 관리하는 사람 없죠. 버스 기사들도 스트레스 안 받죠. 그리고 회계에서도 훨씬 더 간편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봤을 때는 또 투명해지는 거. 지구 우리 온난화에 많은 사람들이 공영버스를 탐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게 이제 만들. 대중교통 이용하게 되고. 그렇지. 대중교통 이용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다는 거지. 아, 오늘은 우리 유정원님께서 버스 교통 전문가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좀 이거 좀 먹고 해야 되는. 아, 예. 아무튼 우리 도깨비 방송을 이거요. 도깨비 방송을 이하여 지금 윈윈 이렇게 버스도 살고 택시도 살 수 있는. 택시도 살 수 있다는 거. 그렇지. 예. 뭘 어떻게 하죠? 지금 버스가 무조건 환승할 때 그 1,600원, 뭐 1,500원 한 명분이 그대로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요것을 거기에 준해서 택시도 지원하자는 거죠. 아, 그리고 시골에 있는 택시나 이런 것은 아예 그분들을 버스로 전환을 해주자는 거죠. 시골 택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방금 이제 환승 부분이 조금 환승을 했을 때 환승을 지금 택시를 탄다. 우리가 환승을 버스에다가는 무조건 지원해 주거든요, 환승을. 예. 근데 내가 어차피 지금도 택시를 탄단 말이에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시간대는. 그런 것을 일정 부분 버스 예산을 쪼개서든 거기서 확대를 해서든 택시까지 아우르는 정말로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자는 거죠. 잠깐만. 그러면은 버스를 타고 내렸어. 네. 그다음에 택시를 타게 되면은 그 부분이 연계해서 이렇게 된다 네. 이 말이죠. 아마 시골에서도 그 100원 택시 개념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쿠폰을 나눠줘서 택시를 일정 부분 이용하게 했어요. 예. 이런 것을 그 시골 같은 데는만 해도 굳이 전체 봤을 때 몇 명이 없는데 그 지금처럼 대형 버스가 돌아다닐 필요가 없죠. 그리고 10년 되면 제로가 되는 억대 버스를 그렇게 투입할 필요 없이 우리 뭐 소형 뭐 미니버스 그 우리 옛날에 봉고차 규모라든가 SUV 차량 이런 걸로 그 시골은 돌릴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 부분으로 택시와 버스를 연계해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이제 하면은 시민의 세금은 줄여질 수 있겠으나 순천교통 사장님이 엄청 화를 낼 거예요. 순천교통은 지금까지도 이제 충분히 수익을 냈었고요. 이제는 그분 재산이 얼마인지 궁금해요. 전환을 해야 되죠. 그만 돈 버세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를 안 하면 목포 같은 사례가 아주 피눈물 나는 사례들이 있는데 적자 노선을 시에서 사주는데 어떻게 사주냐? 2년치 매출액을 줍니다. 와. 적자 노선을. 누가 가져가라도 안 가져갈 거를 그렇게 사주는 거예요. 사줘야 될 이유가 없고 시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새로운 노선 형태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아이고, 회사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는구나. 근데 나는 아까 방금 궁금한 것이 버스를 먼저 타요. 그러면 다시 또 환승을 하잖아요. 그 환승을 했을 때 택시를 타. 네. 그러면 그 보존을 네. 뭐 1,600원이다. 그럼 1,600원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택시는 기본 요금이 다르잖아요. 네. 2,800원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정 부분만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시에서 주는 거네. 예. 그거 절충이 필요하겠다. 예,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 예. 그렇지만 택시를 이용한다고 하면 뭐 택시 기사분들은 그러면 좋겠지.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택시 기사는 땡큐. 제가 잘 아는 지역에 뭐 월등히 계목에 보면 택시 2대가 있거나 그 택시를 이용을 하는데 어차피 시민들은 급하면은 그냥 택시 비율을 내고 운영하거나 그 쿠폰 나온 거 100원 택시인가 이런 걸 이용했어요. 요 부분을 잘해서 택시 기사들 기본소득을 준다든가 거기에다가 그 시민들이 너무 남발하는 것만 피할수록 뭐 약간의 그 부담금을 준다든가 이런 정책이 결합이 될 수 있겠죠. 왠지 머리가 좀 시원해지면서 같이.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시골로 가서 살아도 되겠다. 교통이 가장 힘들기 때문에 시골로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운전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있죠. 아까 그 온유 기자 보니까 그렇게 운전하면서 어떻게 차에 긁힌 데가 없어요. 아니, 제가 높은 데 올라가거나 뭐 내리막이 심하거나 이건 아주 무서워합니다. 참, 그럼 운전 꾸지는 잘하던데. 그러니까 아까 이동훈이 그 코치를 너무 잘해. 저 버스 기사입니다. 그걸 몰랐잖아. 옛날에 그 안양이나 서울에서 그 좁은데 진짜 버스 오른쪽 백미러에 깻잎 한 장 차이로 통과를 해요. 이야. 그리고 능력자. 제가
제가 그 버스 얘기 하나만 더 하면, 예. 제가 거기, 지금 생각하면, 그 안양에 그 마을버스 기사할 때 거기서 좀 더 있을 건데, 왜요? 그, 주민들이 친절하다고, 막 할머니들이 비싼 배도 막 갖다 주고, 어떡해. 마을버스가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어떤 아이가 똘똘한 녀석이 하나 있었는데 맨날 축구공을 가지고 타요. 근데 얘 꿈이 바뀌었대. 뭐라 버스 기사로? 축구 선수였는데 버스 기사를 먼저 하겠대. 예측이 되는 잘하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우선은 이게 그 프로가 되는 거나 이런 게 긴 시간이니까 자기가 마을버스 기사를 하면서 조기축구를 열심히 해서 야, 프로 선수가 되겠다는 현실적인데? 네, 이런 계획이 됐어요. 너무- 하지만 이종호님이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만 26이 안 됐는데요. 그때 코로나가 아니고 그 IMF 직전이라 그런데 와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기사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 26세가 안 됐음에도 보험료가 버스 회사에서는 부담됨에도 채용이 된 거였죠. 아주 청년이 일을 해주니까 그때 너무 좋았겠다. 많이 사람들도 좀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어르신들이 이뻐가지고 배도 갖다 주고 사과도 갖다 주고. 그리고 인사 잘하니까 막 청소도 하고 그러니까 꼭 해외에 온 것 같다고 어떤 분들은 외국에서 버스를 탄 것 같아요. 막 이런 소리도. 야. 그럼 다음 또 버스를 한번 해보시면 아, 그리고 이제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은 뭐냐면 이제 그 전에 슬픈 얘기는 뭐냐면 그 8이 16 실제 16시간을 일하고 다음날 쉬는 형태예요. 그러면 새벽 5시에 일하면 10시에 끝나고 6시에 시작하면 11시에 끝나요. 근데 실제로 앞뒤 청소하고 이런 시간까지 하면 더 길어지죠. 근데 저녁 때 10시, 11시에 들어오면 누가 오바이트를 해놨는데 그 냄새가 구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삼겹살이 앞에 있는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슬픈 이야기는 진짜 그거는 슬픈 이야기가 아니고 더러운 이야기였잖아요. 제가 민중가요를 거기다가 좀 서정적인 민중가요를 틀어놓고 버스 운전을 했는데 그걸 알아듣는 분들은 와가지고 내리면서 잘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딱 뭔가 쫙 통하죠. 근데 그때 어떤 여성분이 노래가 너무 좋다고 테이프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려줬죠. 그리고 그분이 그게 저를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때 핸드폰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그랬는데 쪽지까지 해서 이렇게 음료수랑 해서 회사로 배달이 됐는데 내가 그분을 연락을 해서 이렇게 만나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뜻을 몰라준 게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아름다운 여성이었군요. 너무 슬퍼. 아름다운 여성이었군요. 그러면 혹시 모르지 지금의 이종원이 여기 없었어요. 맛있게 드세요.